제2차 세계대전과 그 뒤를 이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시대가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과학기술의 모습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많은 과학기술들이 전쟁에서 효과적인 승리를 얻기 위해 개발되고 고안된 것이기 때문이죠.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군사력 분야에서의 기술 확보는 무엇보다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는 전 세계의 소비자들을 사로잡는 미래 산업 아이템과 트렌드를 소개하는 축제인데요. 이곳에서 대한민국의 한 기업이 발표를 하자 전 세계가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소식뿐입니다. CES 2022 현장에 나타난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은 네 발로 자연스럽게 걷는 로봇계와 함께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는 연단에 올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봇은 우리에게 꿈이었고 만화에서 외계 생명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영웅이었다. 하지만 이제 로봇은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재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작년 6월 세계 최고 로봇 기술을 가진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80%를 인수하였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1992년 미국 MIT 대학 교수였던 마크 레이버트가 세운 회사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의 특징은 바로 사람이나 동물처럼 걸으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생물의 움직임을 로봇 기술을 활용해 리모델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기존 로봇들은 바퀴가 달려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럴 경우 움직임에 큰 제약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은 동물과 사람처럼 움직이며 심지어 동물과 사람이 할 수 없는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현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용화한 제품은 사족 보행 로봇 스팟입니다. 이 모델은 기본 프레임에 무엇을 장착하느냐에 따라 원격 3D 스캔, 폭발물 처리, 물자 수송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여러 가지 로봇이 있으며 로봇 기술만으로 보았을 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전까지 주로 미국 국방부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2013년 구글에 인수되었습니다. 당시 구글은 6개월 만에 로봇 회사 총 8곳을 인수하며 인공지능과 로봇을 결합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4년 만에 구글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룹에 팔게 됩니다. 구글 내부적으로 로봇으로 몇 년 안에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었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2017년 소프트뱅크 그룹에 인수된 뒤에도 비슷한 전철을 밟습니다. 당시 소프트뱅크의 손정혜 회장은 인공지능과 스마트 로봇, 사물 인터넷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프트뱅크 역시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해 결국 매각하게 된 것인데요. 구글과 소프트뱅크 두 기업 모두 단기적인 시야에서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투자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았기에 매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1조 원을 쓰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기업인 도요타도 눈독들이고 있던 회사였는데 현대차그룹의 손에 넘어오고 말았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기술력은 훌륭하지만 상용화가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당연히 현 시점에서는 비싼 로봇을 사용하는 것보다 인간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모든 산업에서 자동화의 물결은 시작되었고 시간이 흐르면 로봇이 미래 산업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기술의 핵심은 크게 라이다 센서 등을 활용한 영상 처리 기술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려는 자세 제어 기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대와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진화를 꿈꾸는 현대차그룹에게 필수적인 기술이겠죠. 또 현대차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으로 평가됩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제철이라는 제철소부터 현대글로비스라는 물류회사까지 로봇 산업의 전체 공정을 아우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현대에는 세계 최강 전차 K2 흑표를 생산하는 현대로템이라는 방위산업체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기술과 로봇 기술이 합쳐진다면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의 로봇 군대를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군사용 로봇 제작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 기술은 자연스럽게 현대에게도 넘어갈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무기가 전 세계를 선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일본은 무기 수출 3원칙을 폐기하며 군사장비를 해외 수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의 무기 수출은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 산업을 꿰뚫어보는 선제적 투자를 하지 못하는 일본은 늘 근시안적인 시야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에 선진국의 지위를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로봇 기술의 만남이 일본은 감히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의 군사기술 격차를 만들 것으로 기대해 볼 만합니다. 대한민국의 로봇 기술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쉽고 빠른 경제 소식꾼이었습니다.